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한국 연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아닌 기술로만 연주한다는 것이나 클래식에 대해 모른다는 비판들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 한국의 클래식 역사가 짧아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대회를 휩쓰는 한국인들에게 경계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마치 외국의 한 나라에서 뛰어난 사물놀이 실력을 보이고 세계 대회를 휩쓸어 우리나라가 질투 섞인 비판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제 작년에는 바이올린 거장인 주커만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시 수업에 참관했던 기자에 의해 알려졌는데, 주커만은 일본계 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하지 않아요, 한국인 DNA에 노래하는 능력이 없어요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많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계 미국인 학생들이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본계라고 밝히자 주커만은 일본인도 노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발언 수위를 높였죠. 주커만은 과거에도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인 장영주에게 네가 사라장이야? 연주하면서 몸 흔드는 것 하지 마,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발로 차버릴 거야 등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클래식의 본고장에서는 한국 연주자들을 낮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콩쿠르 등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국제 콩쿠르의 결승전에 진출하거나 우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07년에는 한국인이 전체 입상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한국 음악가 700여 명이 주요 콩쿠르 결선에 진출했고 110명이 우승했죠. 최근에도 한국 음악가들이 잇따라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왜 한국인들이 콩쿠르를 휩쓰는지를 다룬 다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와 왜 한국인들이 콩쿠르를 휩쓰는지를 주제로 다큐를 제작한 감독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들어 실력을 뽐내는 콩쿠르의 경쟁은 정말 치열한데요. 권위 있는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대회 기간만 한 달 이상이고, 최종 결선 진출자는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합숙 장소에 갇힌 상태로 생전 처음 보는 곡을 단 8일간 연습하고 무대에서 연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1974년 우리나라의 지휘자 정명훈 씨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유위를 수상했을 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성대한 환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연주자들의 콩쿠르 수상이 많아지면서 콩쿠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큰 뉴스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4년 황수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임지영이,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조성진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BBC 카디프 콩쿠르 우승자인 김기훈 씨는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100여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불과 10여 년 사이 한국인들이 국제 콩쿠르를 휩쓰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는 치열한 교육의 결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 부모들의 막대한 금전적인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교육으로 기술적인 면은 누구보다 훌륭하지만 연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20년 이상을 클래식 영화를 제작하는 데 매진하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마지막 무대를 촬영해왔던 벨기에 감독인 티에리 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인이 기술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연주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 그리고 부모들의 희생 등을 꼽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놀라웠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온 가족 모두가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유럽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가족 모두가 매달려서 함께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가족 모두가 젊은 연주자를 위해 자처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대신 젊은 연주자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는 온 가족의 성공이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희생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희생일 뿐이지 한국의 연주자와 그 가족은 이를 전혀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부모님은 자기들의 노력을 기꺼워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 연주자는 어릴 때 엄마가 자신에게 하루 9시간씩 연주하도록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고 음악을 평생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 유럽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Il faut savoir que 50% des enfants là-bas apprennent le piano. Donc sans compter ceux qui apprennent le violon et d'autres instruments. Donc c'est la preuve que y a un engouement mais qui est vraiment poussé aussi par le gouvernement. Chez nous c'est un peu le contraire qu'on fait. Donc on se dit que quand on est jeune en fait il faut vivre, il faut sortir, il faut pas brimer les enfants, etc. Alors que chez eux, ben voilà, c'est avant 18 ans qu'on apprend tout et que tout se fait, surtout la musique c'est de la technique. Et donc il faut en fait passer sa jeunesse à travailler. Et après, à 18 ans, on pourra un peu se reposer. Tant qu'on jamais ici, etc. En fait, pas ça du tout. Ils ont trouvé enfin comment faire pour dépasser la technique. Ils ont appris justement grâce à tous ces musiciens coréens qui sont revenus au pays après avoir fait leur carrière ici en Europe. Et ils les ont éduqués, disons, d'une façon beaucoup plus originale et ils axent tout maintenant sur l'originalité et la personnalité. Ils ont réussi donc à se faire une autocritique. Et c'est depuis qu'ils ont assimilé ça, donc ils ont gagné 3 fois le concours Elisabeth, le Busoni, le Chopin, le Van Cliburn, le ARD Competition. 한국의 연주자들은 모두 연습에 있어 굉장히 근면했어요. 현재 유럽에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씩 매일 연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국인 연주자들에게서는 한평생 클래식 음악에 빠져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후회나 슬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꾸준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티에리 로로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인 연주자들이 콩쿠르를 휩쓴 이유에 대한 다큐 K 클래식 제네레이션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다큐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유럽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에 대해 제 영화는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유럽의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클래식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클래식 음악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